동아나라 친구들 안녕. 네, 헨리입니다. 우선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되는데 간혹 그림 자체가 많이 어색하고 힘든 분들이 있으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큰 도움은 안 될 수 있지만 주로 이용을 하는 프로크리에이트 어플이라든지 사실 그걸 거의 주로 쓰네요. 네, 그래서 프로크리에이트가 요즘 거의 필수 앱처럼 그림 그리시는 분들한테는 소개가 되고 있어서 한번 그 사용법을 유튜버들 분들도 많이 소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도 되고 그냥 저의 기준에 있어서 제가 쓰던 방법들을 그냥 간단하게 하루에 한 스텝 정도씩 좀 소개를 해 볼게요. 매일 올리는 건 네, 확답 드리면 제가 또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가능한 시간에 올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프로크리에이트를 구매를 하셨는데도 어떻게 쓰는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오늘 좀 기본적인 거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추억 그리기. 네. 그래서 프로크리에이터로 제가 오늘 드린 미션,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이 미션을 수행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미션을 올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시다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리긴 올릴 테지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저희가 행복했던 기억 그리기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림을 그리려면 먼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걸 그릴지 고르기. 네. 그리려고 하는 장면을 떠올려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 중에 무엇을 골라서 먼저 할지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고르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사실 이것도 오래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볍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뭘 그리지? 이런 고민을 최대한 적게 하시고 그냥 가볍게 최근에 그냥 어제 오늘 있었던 것 중에 이거 좋았다 하는 거 고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어떤 걸 그릴지 골랐다고 하면 아직은 좀 어색하실 테니까 바로 상상해서 그려도 됩니다. 상상해서 바로 그리기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사진을 참고하는 방식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프로젝트 100 공지글인가요? 네. 공지글 오늘 주제를 올리는 파트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그렸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거기에 보면 저는 사진을 참고해서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실 것은 거기서 또 두 가지 방식이 나뉩니다. 사진을 참고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만화책 같은 거를 보면서 그림을 따라 그리고 싶을 때 기름 종이를 덧대서 좀 베낀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연습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참고한다는 게 아주 비슷하게 그리는 게 있을 거고요. 또는 그냥 모티브만 참고할 수도 있을 거예요. 참고만 하기.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 그렸던 그림은 참고만 했습니다. 그게 베낀 건가요? 그러니까 베낀다는 거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아주 베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보면 보면서 그냥 옆에다가 그런 느낌, 그런 동작, 그런 장면들을 제가 좀 재구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린 건 아니고 보시면 뭐 커피에도 막 웃음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상.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선택을 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아직 참고하는 방식으로 그리긴 너무 부족하다 하시면 그걸 베껴서 그릴 수 있는 프로크리에이트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걸 그릴지 고르셨다고 하면 바로 그리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럼 먼저 상상해서 그리는 것보다는 제일 상상해서 그린 걸 먼저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상상해서 그린다라고 하면 내 안에 완전히 풍경이 똑같이 있거나 해야 될 건데 그거 좀 어렵죠. 네. 하긴 상상해서 그리는 거는 바로 하시면 되니까 사진 참고하는 방식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제인지 이틀 전인지 제가 프로 크리에이터로 그리기 위한 소재를 찾는 좋은 공간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이시면 핀터레스트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핀터레스트라는 어플이 있고요. 이거는 아마 뭐
그런 안드로이드는 없나요? 네, 근데 제가 주변에 보면 디자이너 분들도 뭐 물론 이것만 참고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뭐 확인한다더라고요. 그래서 핀터레스트라고 치시면 여기 떠요. 그래서 이 핀터레스트라는 어플을 다운 받으셔서 그 다음에 여기서 검색하는 게 좀 편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핀터레스트 사용법은 그냥 검색 버튼 누르셔서 여기에 그리고 싶은, 예를 들면 여기 목록이 뜨죠. 제가 그리고 싶었던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게 제가 사진으로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일러스트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사진보다 가끔은 이쁜 색깔을 참고하거나 싶을 때 이렇게 어떤 그리고 싶은 대상과 일러스트를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되게 많은 레퍼런스들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난 이런 느낌이 좋다 하시면 그걸 골라서 조금 참고하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는 다들 아니시니까 뭐 베낀다 해서 그게 저작권 문제가 그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그래서 좀 너무 그분의 이런 특징들을 그대로 모사하시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수익 창출하려고 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보면 네, 본인 소장하는 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쳐볼 건데 그러면 오늘 추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추억이라고 쳐볼까요? 추억이고 추억이라고 그냥 치면 사진들하고 다 같이 들 거예요. 그런 것도 뭐 물론 괜찮은데 일러스트라고 쳐볼까요? 네, 그러면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오,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사진 같은 걸 참고하겠다라고 하면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것도. 오, 너무 좋다. 지금 내가 체험한 건 아니지만 어, 그림은 좀 그럴 수 있나요? 그럼 오늘은 일단 제가 보여드리는 건 영상으로 기록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그림 말고 사진을 재구성해 볼게요. 그러면 추억과 관련된 그럼 사랑하는 사람과 추억 일러스트 이렇게 쳐볼까요? 아주 제가 좋아하는 작가분이 있네요. 역시 핀터레스트에 일러스트가 많긴 하구나. 네네. 핀터레스트 죄송합니다. 그럼 일러스트 말고 제가 뭐라 하기로 했지? 사진을 적읍시다. 네. 그럼 이제 나오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만약에 추억 사진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해볼까 하면 일단은 간단한 거 먼저 해볼까요? 간단한 거. 이런 거 좋네요. 이런 거. 네, It's you and me. 네, 그래서 보면 되게 허술하죠. 허술한 사진이고 허술한 사진인데 이것도 도움이 된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 사진을 캡처를 합니다. 캡처를. 네. 아이패드 캡처하는 법은 다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설치해 놓은 프로크리에이터 어플이 있을 거예요.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프로크리에이트 시작하시면 이렇게 이제 캔버스가 기본 예제처럼 있을 거예요. 요런 거. 요런 아주 작가님들이 그리신 게 처음에는 있을 건데 네, 그거 참고하셔도 되지만 사실 저는 별로 참고 안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세상이 달라요. 그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가 아직 넘보기에는 네, 좀 멀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제가 해서 그냥 가둬놨어요. 버리긴 좀 아깝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캔버스들이 쫙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보는 목록이랑 여러분들의 목록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목록은 최초의 거라서 정확히 뭐가 출발인지 모르겠지만 몇 개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양한 플랫폼에다가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그 플랫폼에 맞는 양식을 좀 미리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처음이니까 대부분은 만약에 올리더라도 인스타에 올리시겠죠? 네, 그럼 인스타 같은 경우는 요렇게 네, 인스타용으로 1080 픽셀 곱하기 1080 픽셀 이렇게 이제 저는 설정을 했어요. 자, 사실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이즈든지 거기 있는 예시들 중에 하나를 고르셔도 되고요. 저처럼 인스타용으로 한다면 정사각형, 거기 또 사각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열어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 픽셀이 뭐가 중요하나 하실 텐데 그건 좀 너무 세부적이니까 일단 오늘은 생략할게요. 오늘은 간단한 것만 그릴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도화지가 펼쳐졌습니다. 기본적인 사용법은 제일 오른쪽 위에 보시면 색깔 정할 수 있어요. 색깔 정하실 수 있고 이렇게 돌리면 여기 색깔이 바뀌죠. 그러면 색깔이 바뀌어집니다. 겉에 테두리로 말주노초 파란보 돌리시고요.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명암 뭐 이런 거 조절해서 색깔이 결정이 돼요. 굿. 네. 그래서 색깔 결정할 수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뭐 클래식, 하모니, 갑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저는 요거를 하나를 지금부터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팔레트가 있습니다. 팔레트. 자, 팔레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림을 그리실 때 앞으로를 내다본다 생각하면 자신만의 색깔이 중요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보이는 대로 이쁜 대로 그렸는데 자기만의 스타일, 중심 색깔이 있으면 되게 다른 그림을 그리는데도 내 느낌이 좀 묻어난다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자신만의 색깔을 조금 지금부터 수집해 나가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색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색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색깔을 쓰다가 이거 너무 이쁘다 하시면 수집하시면 됩니다. 자, 수집 방법은 여기 팔레트를 지금 눌렀어요. 거기 팔레트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 있죠. 누르세요.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뭐 안 되네. 제가 지금 꽉 차서 그런 건가? 아니 밑에 생긴 건가? 자, 이렇게 제목 없음으로 추가된 게 있으면 눌러서 제목을 바꾸시면 됩니다. 제목 없음을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 하는 거라면 첫 수집 이렇게 할까요? 첫 색깔 수집. 네, 그리고 이 첫 색깔 수집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얘를 기본 값으로 설정을 하면 자, 어떻게 되냐면 디스크로 돌아가 보면 첫 색깔 수집이라는 란이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에 자기가 즐겨 쓰는 색깔들을 앞으로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하실 때 많이 하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색칠하고 낙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지우개 모양이 보이죠? 이거를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지우고 시작하자. 물론 이 지우는 작업 자체를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뭔가 진짜 지우개로 지우는 그 기분 자체를. 근데 내가 빠르게 지우는 게 목표고 또는 사실 이거 펜슬이 닳잖아요. 어차피 다 지울 거라면 이 펜슬을 굳이 마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한 방법 두 가지. 두 가지? 네. 첫 번째는요, 뭐냐면, 자기가, 그려놓은 과정을 모두 날려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관을 하시면 되는데, 그 보관 방법이 레이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조금 이따가 제가 그럼 설명을 드리고, 먼저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레이어 여기 지우개 바로 오른쪽에 있죠. 이게 레이어거든요. 한글로 적혀 있고 영문판이면 영문으로 레이어 적혀 있겠죠. 자, 그럼 그 레이어에 누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슬라이스를 할 수 있어요. 슬라이드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 보면 바로 나옵니다. 뭐 지우기. 그러면 지워진 거예요. 자, 혹시 잘못 지웠다? 괜찮아요. 두 손가락 쳐주면 기본적으로 복구. 만약에 그 두 손가락이 아니더라도 뭐도 복구?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 되돌리기처럼 생긴 거 있죠? 눌러주면 복구. 오케이? 근데 너무 많이 쓰면 이거 저장 공간 넘어갔을 때 복구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막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지우는 법을 알렸으니 바로 지웁시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제대로 그려볼 건데 자, 우리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주제는 추억 그거죠, 맞죠? 그래서 추억을 불러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도구, 벤치 이거 뭐죠? 네, 있죠, 요거 장비 누르시면 동작에 사진 삽입하기라고 있습니다. 사진 삽입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불러낸 저장한 사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진첩에서 이제 불러오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사진을 두고 우리가 일단 초보자용을 위해서 베끼기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진 보고 그냥 그리는 건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자, 베끼기. 자, 먼저 베끼시려면 지금 여기 레이어 다시 열어보세요. 자, 레이어라는 게 뭐냐면 이거를 다른 어플이든 뭐 어도브 어플이든 다른 걸 써보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실 텐데 안 그런 분들은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레이어라는 것은 투명한 우리 뭐죠? 비닐 같은 재질의 종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종이 위에다가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그리는 종이는 흰색 도화지가 아니에요. 프로크리에이터라든지 다른 포토샵 이런 것도 레이어 개념이 있는데 자, 지금은 이것만 말할게요. 레이어라는 개념이 투명한 비닐 종이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근데 투명하다면 뭐 뒤가 비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보시면 배경 색상이라고 있어요. 배경 색상이라고 있어서 이 배경이 지금 무슨 색이죠? 흰색이죠. 네. 그래서 이 흰색 배경 때문에 지금 우리가 흰색 종이에 그린다라고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종이가 실제로 흰색이었다면 네, 일단 그려볼게요. 흰색이었다면 이렇게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종이를 바꿔치기가 안 되잖아요. 맞죠? 자, 우린 사실 비닐 위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종이가 무슨 색이다? 흰색이다. 그럼 그 흰색 종이만 빼서 다른 색으로 넣으면 색이 바뀌겠죠. 자, 그래서 배경 색상을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색깔로 바꾸면 색상이 바뀝니다. 굿?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색깔을 설정을 해주시는 게 가능도 하고 그리고 레이어의 개념은 그런 거다. 왜 이 말을 제가 해드렸나? 뭐 중요하냐 하실 텐데 자,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아까 사진이 사라졌죠? 여기 있는 사진의 오른쪽에 보시면 체크 표시 있죠? 이건 또 뭘 의미하냐? 지금 너무 빠른가요? 근데 어차피 영상이니까 멈추고 재생하고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 레이어 자체가 이 체크가 돼 있다는 거는 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인다는 거고 체크를 해제하면 잠시 얘는 투명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우는 건 아니고요. 다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할게요. 레이어라는 게 지금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배경 색상 위에 레이어 1, 위에 레이어 2 이게 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레이어를 쌓아 나가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책상이 여기 있고요. 그 위에 흰색 도화지가 있고 그 위에 첫 번째 비닐, 그 위에 두 번째 비닐, 세 번째 비닐 겹겹이 쌓여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보여드릴게요. 레이어 2번이 지금 레이어 1번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위에 그려졌죠. 자, 그러면 레이어 3은 레이어 2, 이 검정색 제가 낙서한 거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그렇죠. 위겠죠. 그럼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요거 너무 강렬하네. 자, 요거 보시면 일단은 이 칠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뒤에 있는 It's You and Me라는 사진보다는 더 위쪽에 그리고 있단 말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 계속 쭉 가보면 검정색 위로 칠해졌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검정색이 칠해져 있는 비닐 위에 주황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자, 사진에다가 두고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사진과 검정색 사이에 레이어 8번이라는 게 들어갔죠. 자, 그럼 여기 레이어 8번이 선택된 상태로 나오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제가 파란색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상황 보면 레이어 1번 위에 있으니까 더 위에 올려져 있는 거니까 당연히 파란색 보이죠. 뒤에 거 위에 덮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 검정색 영역으로 제가 갈 건데 레이어 2보다 레이어 8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검정색인데 그 밑에 그려봤자 어때요? 안 보이겠죠. 자, 볼까요? 자,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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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검정색 밑으로 얘가 들어가 버린 걸 알 수 있어요. 오, 그러면 자 검은색 위에다가 이번에는 녹색
진녹색인가요? 네, 해볼게요. 자, 상황 보세요. 예상해보세요. 주황색이랑 검정색 사이에요. 그러면 검정색 위로 지나죠? 주황색은 밑으로 지나겠죠. 오케이? 네, 그러면 여러분 레이어 2에 끝나셨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쉬운데 제가 너무 투머치하게 설명하나? 죄송합니다. 뭐, 네, 준비를 크게 한 건 아니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 필요 없다면 네, 저 그냥 다음에 따로 찬찬히 준비해 볼게요. 네. 한 분이라도 필요하시다면 제가 가끔 저를 위해서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베끼기 합니다. 레이어 4번. 네. 자, 펜. 자, 이제 베끼기를 먼저 할 건데요. 자, 볼게요. 일단 펜을 고르실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씩 다 눌러보면서 다 그려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럼 일단 저는 요즘에 즐겨 쓰는 거, 근데 베끼기니까 그러면 제일 얇은 걸로 해볼까요? 네, 얇은 거. 나린더로 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레이어 위에 레이어 4번, 레이어 1번 위에 레이어 4번이 있어요. 자, 레이어 4에다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주로 제가 그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본뜨기용이기 때문에 아니네. 바로 합시다. 바로. 네. 네. 그러면 검정색으로 바로 그릴게요. 그렇다 치면 그렇다라고 하면 네. 하나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그려볼게요. 우선은 좀 두껍죠? 여기 왼쪽에 있는 브러쉬 크기 조절해서요. 조절해 줍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림 위에다가 그냥 라인을 따라 그리시면 돼요. 라인을 따라 그리시면 돼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베낀다 해서 꼭 완전 똑같게 베끼실 필요는 없거든요. 네, 뭐 여기 눈이 있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손이 있을 거고요. 화질 너무 안 좋은 걸 제가 골랐네요. 일단 뭐 첫날이니까 그 방법만 생각해 보시면.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걸 베끼면서 그 위에 라인을 대강이라도 그냥 그려보는 거예요. 너무 못 그리네. 아주 친숙합니다. 네. 저도 오늘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일단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급하게 좀 하는 거예요. 자,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실제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무슨 상황이냐? 그냥 종이가 있는데 거기 사인펜으로 그은 거예요. 그럼 이거 그렇게 보기 좋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다 그리고 있다? 비닐 투명 종이에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밑에 있는 비닐을 싹 없애면 되는 거죠. 굿?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자, 두 손가락으로 크기 조절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밑그림 완성됐는데 너무 작네. 자, 그러면 해봅시다. 레이어를 먼저 골라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실 때는 1번 레이어를 선택부터 해야 돼요. 레이어 선택을 먼저 하고 그 레이어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레이어 4번을 선택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레이어 4번을 그릴 건데 너무 작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 자, 확대하시면 됩니다. 방금 어떻게 했냐고요? 자, 이렇게 돼요. 자기가 그림을 그린 것 중에 일부만 확대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 올가미 툴이 있습니다. 자, 올가미 툴로 맨 처음에 지정을 해줘요. 됐죠? 그럼 거기에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점선으로 테두리가 생겼죠. 이게 뭐냐면 이제 변형할 수 있다면 크기, 방향도 바꿀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위에 초록색 보시면 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크게 만들어요. 네. 크게 만드시고 됐죠. 됐죠? 네. 이 글자 마음에 안 든다? 뭐 지우죠. 둘까요 일단? 네.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완성됐어요. 밑그림이 완성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채색하시면 되겠죠. 채색은 저는 따라하는 거를 권하지는 않고요. 한번 자신만의 색으로 해보세요. 처음에는 많은 색을 쓰시면 또 촌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한 가지 두 가지씩 늘려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색칠할 건데, 자, 포인트 취향마다 다릅니다. 첫 번째, 나는 색칠할 때 뭐 살색이라고 할까요? 진짜 섬세해서 이걸 확대해서 여기를 막 아주 섬세하게 그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색칠을 해도 되는데, 이것도 기분을 내려면 기분 내기용으로는 괜찮지만 진심으로 이걸 네 빠르게 내가 원하는 걸 그려내고자 한다면 이거 힘들거든요. 근데 막상 확대 안 하고 좀 크기를 크게 해서 하다 보면 덮여져요. 이 덮여진 느낌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같은 것도 경계선 없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경계선 없는 걸 좋아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난 경계선 있는 게 좋은데 계속 색칠하는데 그 경계선을 침범한다, 그게 너무 싫다 하시면, 자, 아까 배웠던 거죠. 레이어 자체를, 자, 이게 적어놓고 할게요. 저는 물론 항상 적지 않은데 밑그림이라고 할게요. 아니다, 스케치를 할게요. 스케치가 있고, 이게 지금 피부예요. 이름 변경 피부, 이거는 머리. 자, 그럼 이 피부가 스케치 위에 있으니까 스케치 위에 피부를 칠하는 거니까 이 검정선을 덮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게 싫다 하면 어떻게 하자? 피부를 꾹 누르시고요. 자, 활성화됐죠. 자, 옮길 수가 있어요. 스케치보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세요. 짠. 자, 그러면 네, 테두리가 보이죠. 머리도 마찬가지로 딴 내리세요. 보이죠.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을 원하셨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우시면 되겠죠. 테두리가 좀 싫다 하면 크기 조절해서 조금씩 지워주면 되겠다. 굿. 자, 손님 근데 왜 이거 손님 아니죠. 자, 근데 왜 이 피부는 네, 피부는 왜 그대로 이 색깔 안 지워져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항상 선택, 항상 순서가 1번 레이어 선택. 그러니까 이 레이어 선택한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어떤 종이를 수정 중이냐.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레이어를 선택이 머리로 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지우개도 머리 레이어에 지우는 거고, 펜도 머리 레이어에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피부는 아예 레이어를 따로 뒀죠. 네, 저는 습관적으로 이제 새로운 색칠을 하거나 특히 붙어 있는 애들은 레이어를 계속 새로 만들거든요. 자, 그래서 자, 피부 레이어를 선택해서 여기를 지워주시면 피부가 지워진다. 자, 이게 또 안심해도 되는 거는, 그 말은 피부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는 머리나 밑그림이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저도 초보 시절에는, 지금도 초보지만 색칠을 지우려다가 밑그림 지우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확대가지고 막 예전에 그림판 때나 그런 우리가 일명 삽질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해되시나요? 레이어랑 색깔 개념. 그래서 레이어를 많이 만드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색칠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팔레트를 좀 써보자면, 자, 내가 쓰고 있는데 이 색깔 빨간색이 너무 좋다. 그러면 여기 첫 색깔 수집이라고 적혀있는 아래쪽에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나름 칸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거기 하나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 팔레트에 수집되어서 언제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색깔들은 여기에 내역이라고 해서 최신 색깔들은 저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한 3가지, 4가지 색깔만 쓰시고 있다면 굳이 수집을 안 해도 지금 그림에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계속 나오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색칠을 마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피부를 많이 색칠을 해야겠죠. 그러면 피부를 골랐고, 이 색깔을 여기서 이러고 있으시면 조금씩 차이가 생기거든요. 자, 첫 번째 내역이 있잖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뀌었죠. 두 번째,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 크기란이랑 불투명 란 사이에 이게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면 이런 게 활성화가 돼요. 그럼 이게 뭐냐면 색깔을 수집하는 그 스포이드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 이 살색 쓰고 싶어 하면
살색이 올리면 테두리가 그 색으로 변하죠. 자, 떼시면 여기에 그 색이 바뀝니다. 하나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포이드 누르고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 한다죠. 끌어주면 자, 바뀌죠. 보셨죠? 봤죠? 자, 그래서 저는 그냥 내역에 있는 걸로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역을 가지고 색칠 막 해도 안 보이죠. 왜? 레이어가 머리 아래쪽에 있으니까. 좀 편하게 색칠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로 머리 레이어보다는 아래쪽에. 자, 그다음 두 번째 팁. 색칠하실 때, 자, 지금 내가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테두리만 제가 둘렀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하나하나 색칠 안 하셔도 돼요. 네, 여기 있는 색깔을 끌어다 와서 숑 넣으시면 채워집니다. 오케이? 굿. 자, 그러면 살색 다 일단 넣어볼게요. 여기도 살색. 이거 사실 공간이 작으니까 그냥 칠을 했습니다. 조금 튀어나와도 그 느낌도 나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얼추 됐나요? 네, 저는 반바지 입은 사람으로 할게요. 이분은 뭐 긴 바지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머리 색깔도 마저 합시다. 머리로 들어가서 같은 색깔은 자, 이거 네, 최신 내역에서 역시 눌렀습니다. 자, 보면 지금 제가 색을 왔다 갔다 쓰다 보니까 계속 이 두 색깔이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머리 색깔 칠해주고, 제가 이 빨강 이 색깔 좋아하거든요. 그럼 여자분도 그냥 오늘은 똑같은 머리라고 할게요. 자, 칠했죠. 됐죠? 자, 그럼 이제 티셔츠를 색칠해 봅시다. 자, 티셔츠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제가 질문해 볼게요. 바지에다 색칠할 건데 바지는 지금 피부보다 더 위쪽에 와야 될까요? 레이어가 아래쪽에 와야 될까요? 네, 위쪽에 오는 게 맞겠죠. 그럼 초록색 바지를 해볼게요. 그리고 피부가 있으면 그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플러스. 네, 플러스 하면 기본적으로 위에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투명 비니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자, 그럼 레이어 7번이 피부 위에 있습니다. 머리 아래쪽에 있고요. 자, 그럼 해봅시다. 칠하면 아까 눈 아파. 네, 아까 칠했던 살색을 굳이 지우지 않더라도 바지로 이렇게 덮을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저도 가끔 이거 꼭 이렇게 끌어다 안 쓰고 그냥 칠하기도 해요. 왜냐면 그 쓱쓱거리는 기분이 좋아서. 공감하시나요? 네, 이렇게 칠해주면 됩니다. 그럼 마무리 메뉴에다가 티셔츠. 그냥 이 흰색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괜찮네. 그냥 흰 티로 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대로 끝내셔도 돼요. 끝내셔도 되는데 하나 더 해볼게요. 아까 배경이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배경지를 한번 바꾸면서 느낌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샤. 갑자기 좀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 나만 느끼나요? 네. 그래서 배경 색깔을 이렇게 잘 하시면 굳이 색칠 안 하더라도 아주 멋있는 색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티셔츠 마무리 해볼게요. 전 흰 티셔츠면 좋을 것 같아서 흰 티셔츠. 자, 채워넣기 한번 해봅시다. 내가 무슨 레이어 했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볼게요. 네, 머리 위에 있는 거 맞네요. 그럼 여기에 자, 테두리 쫙 해주고 러프하게, 그 다음에 쏴 끌어서 딱 끝났죠. 그 끝에 이 펜의 특성에 따라서 좀 마무리가 허술할 수 있는 거는 한 번만 쭉 채워주면 돼요. 자, 여기도 남자 깃 세워줄까요? 네. 갑자기 머리 칠하기 귀찮았어. 네. 자, 약간 80년대 레트로풍으로 네. 됐습니다. 그러면 되게 러프하지만 이렇게 그림이 마무리됐어요. 눈이 없는데요. 네, 눈 하나 그려줄까요? 눈 막 뭐 이런 눈 많잖아요. 이런 캐릭터 눈 뭐 예전에 드래곤볼 눈 이런 눈들이 되게 많은데 또 막 순정만한 이렇게 반짝반짝 이런 눈이죠. 이런 눈이 있지만 괜찮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사실 요즘에 트렌드라고 감히 말하기는 그렇지만 점만 찍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섭네. 좀 얇게. 띠용 맞죠? 입 쫙 맞죠? 눈썹 그려도 되고 빼도 되고. 자, 여기도 볼까요? 여자분 눈 쫙, 입 쫙, 눈썹 쫙, 끝. 이상한가요? 네. 이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제 그림 실력을 보여드리는 날이 아니라 그냥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거라서 이 정도면 충분할까 싶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추억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화 그림책을 펴는 게 조금 목적이시라면 저도 이게 되게 고민스럽긴 한데 오히려 마음을 좀 비우시고 여기에다가 마지막 마무리 뭐 우리 추억 기억하니? 제 추억도 아닌데 저는 사실 그림을 그냥 상상으로 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 제 추억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그림이 마무리되겠죠. 자, 마무리가 됐으면 이제 끝을 낼 건데 끝내는 방법까지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글씨가 마음에 안 드시면 여기 동작에 봐서 텍스트 추가로 적으시면 돼요. 우리 추억 기억하니? 괜찮죠? 괜찮죠? 딴 완성입니다. 괜찮을까요? 처음 그리시는 분들은 이 정도 기능만 해도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면 끝내볼게요. 오늘은 요 정도 간단한 것만 벌써 몇 분이? 오, 30분이 지났네. 네, 네, 그래서 과했네 오늘. 네, 편집할 시간도 없고 일단 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자 해보면 네, 네, 그럼 이제 빼내는 법 여기에 공유에 들어가시면 이미지 공유 있고 레이어 공유 있거든요. 그냥 이미지 공유만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네, 다른 거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죠. 주로 많이 쓴 게 JPG입니다. 내보내는 주. 자, 어디 내보낼 거냐? 이미지 저장이라는 거는 일단은 여기 있는 아이패드 자체에 저장하는 거고요. 그다음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는 컴퓨터나 뭐 이런 데 보내고 싶다. 그러면 에어드롭을 이용하시면 맥의 제품에는 호환이 되죠. 전송이 되죠. 네. 일단은 이미지 저장할게요. 이미지 저장. 되죠. 그러면 이미지로 갔을 때 짠. 네, 이렇게 저장됩니다. 근데 보세요. 아까 제가 막 낙서했던 게 남았죠. 아, 일부러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까 위에 낙서했던 부분, 자, 스케치에 낙서했던 거거든요. 지우셔도 돼요. 이건 부분만 지우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거 색칠은 또 여기 머리에 했어요. 자, 이렇게 지우면 끝. 다시 전송하면 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자주 합니다. 그냥 이 사이즈가 더 마음에 드는데 하시면 이 사이즈 자체를 그냥 캡처를 하세요. 캡처해서 그거를 조금 편집 샤샤 해주시면 딱 완료. 볼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저장됐어요. 괜찮나요? 이대로 올리시면 돼요. 굿. 네.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보시고 궁금한 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보충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